정부가 관리하는 이 집은 오래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파이프들이 녹슬고 뒤엉켜서 물이 늘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았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핑계들로 큰 공사는 미뤄지고 있었어요. 정부는 큰 맘먹고 해결책을 가져왔어요. 뻥뚫이로 당장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어.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뻥뚫이 사용 잠시 후 물은 콸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뻥뚫이가 최고야.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녹슨 파이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였죠. 하지만 뻥뚫이의 강력한 힘은 낡은 파이프 내부를 너무 압박했어요. 특히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이프에는 부풀어 오르는 거품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은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었습니다. 언제라도 터질 수 있었지요. 거품은 점점 커져서 파이프를 휘게 만들었고 집의 뼈대까지 위태롭게 했어요. 정부는 불안하면서도 뻥뚫이 덕분에 집값이 올랐잖아 라는 주변의 환호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결국 가장 낡고 약했던 파이프가 거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거품이 터지자 댐이 무너지듯 물이 사방으로 솟구쳐 나왔습니다. 물은 아래층 작은 방에 새들어 살던 서민들에게도 흘러넘쳤어요. 서민들은 소중한 살림들이 젖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뻥뚫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정부의 당장의 해결 정책은 집의 근본을 병들게 했고 결국 가장 약한 서민들의 삶을 덮쳤습니다. 뻥뚫이의 효능을 믿었던 사람들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뻥 뚫린 집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정부는 세금을 더 내야 집을 관리하지 라며 집주인에게 더 많은 보유세를 요구했지만 그 세금은 결국 서민들이 전월세에 더해져 돌아왔습니다. 녹슨 파이프를 고치지도 않고 왜 나만 부담이 늘어날까? 서민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앞서 얘기는 하수구 압력과 부동산 세금, 왜 정부의 보유세 강화는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집에서 하수구가 막히면 조금 막혔을 때는 뻥뚫이로 살살 눌러주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혔는데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가 터지고 오히려 물은 옆길로 새어나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인 막힘, 즉 생산성 저하, 산업 경쟁력 약화, 인구 감소, 이런 근본적 막힘을 해결하지 않은 채 돈만 풀거나 세금으로 억누르면 결국 시스템이 터집니다. 2025년 정부가 다시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겉으로는 집값 안정, 불평등 완화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봤듯이 이 접근은 정책의 방향은 맞는지 모르지만 방법이 틀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보유세는 표면상 부자 세금이지만 시장 구조상 결국 전세금 인상, 월세 상승으로 서민에게 전가됩니다. 경제학 교과서의 세부담 귀착입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은 경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그 부담은 임차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이 반복될까요? 정치적 이유가 큽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척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세금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장의 유동성 압력을 억누를 뿐 공급의 병목이나 비효율적 토지 이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하수구 입구만 막아놓고 압력만 더 가하는 꼴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첫째, 세금 발표 직후 단기 냉각. 둘째, 부동산 거래 급감. 셋째, 전세가, 월세 상승. 넷째, 몇 년 뒤 다시 급등.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과 다주택자 중과세로 결국 실수요자와 중산층을 함께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역시 그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의 무시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인데 정책이 세금으로만 수요를 누르려 하면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이 막히게 됩니다.
즉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압력만 높이는 것입니다. 2025년 새 정부는 한쪽에서는 확장적 재정으로 돈을 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정의를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경제는 신뢰로 움직입니다. 정부가 말을 바꾸고 취임 전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해놓고 몇 달 만에 정책을 뒤집으면 그 순간부터 시장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는 신뢰를 잃으면 끝입니다. 즉 구조조정과 혁신을 동반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정화되지 않은 하수구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순환, 즉 토지 이용 구조조정, 공급체계 개혁,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 이들 구조조정이 없으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결국 시스템상 다른 곳이 터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전한 시장을 위한 세 가지 대안입니다. 첫째, 세금보다 구조조정. 비효율적 부동산 금융과 공공택지 공급 구조 개혁이 우선입니다. 둘째, 보유세 대신 거래세 완화.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의 정상적 순환을 복원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신뢰 회복. 세금은 신뢰의 시험대입니다. 한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낡은 정치 프레임 속에서 세금 인상을 반복하는 것은 새 시대의 부동산 문제를 담을 그릇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자 서민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건전한 순환과 신뢰 회복이라는 새 부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압력을 더한다고 막힌 하수구가 뚫리진 않습니다. 흐름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